칠판 앞에 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쥐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그 시선들 속엔 조롱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10분입니다. 10분 안에 못 풀면 당신네 한국인들이 수학 잘한다는 건 거짓이겠죠. 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명문고의 자존심이 걸린 이 순간 한국계 소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거친 손, 그리고 항상 하시던 그 말. 아들아,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소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분필을 들어 칠판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은 숨을 죽였고 운명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외곽의 어느 작은 아파트에서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지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부엌에선 이미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엔 이미 장갑이 꽂혀 있었고 안전모는 현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오늘도 야근이에요? 괜찮아. 너 학비 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지우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지 20여 년, 여전히 일본어는 서툴지만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전철안, 지우는 교복을 가지런히 다듬었습니다. 히라마츠 학원.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장학생으로 입학한 건 행운이었지만 그 행운이 때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 곧바로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 애가 한국에서 온 장학생이래. 우리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냐? 지우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첫 수업은 수학이었고 교실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미적분 응용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카다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교사는 첫 시간부터 지훈을 유심히 봤습니다. 김지훈 군, 일본어는 잘하나요? 수업 따라올 수 있겠어요? 교실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칠판에 복잡한 수식이 적혔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골랐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잡는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r 제곱일 때 수식이 흘러갔고 논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답입니다. 오카다 선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 밖이었던 것입니다. 운이 좋았나 보군요. 자리에 앉으세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지우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애들은 수학만 잘하지 다른 건 별로래. 공부만 하느라 친구도 못 사귀는 거 아냐?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자. 말로 싸우지 말자.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탁자 위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다. 잘
잘 먹고 일찍 자라. 지우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자신은 외로운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친 모습의 아버지가 들어왔고 지우는 얼른 일어나 맞았습니다. 아버지, 늦으셨어요. 공부는 잘했어? 네. 아버지는 지훈의 책상을 봤습니다. 빼곡히 적힌 노트와 연필 자국이 묻은 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이 너의 무기다. 아무리 무시해도 실력은 못 무시해. 그날 밤 지훈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견뎠다. 내일도 견딜 것이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도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평범한 한국계 소년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이 소년이 며칠 뒤 일본 교육계를 뒤흔들 사건의 주인공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이 소년이 곧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일어설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학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카다 선생은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적분 공식과 함수들이 얽혀 있는 대학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도쿄대 입시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한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하죠.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필기를 시작했지만 대부분 중간에 펜을 놓았습니다. 오카다 선생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김지훈 군,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많이 푼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또다시 시험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fx가 지수함수일 때 그 적분값을 구하고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분필이 칠판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중간 과정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지훈의 모습에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치환적분을 사용하면 지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t를 x제곱으로 치환하고 dt는 2x dx가 되므로 수식이 간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지훈은 마지막 답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답은 파이 나누기 4입니다. 오카다 선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군요. 아마 비슷한 문제를 미리 풀어봤나 봅니다.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킥킥거렸습니다. 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와다 미사였습니다. 교장의 손녀이자 학년 수석인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못 푼 문제예요. 그런데 김지우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풀었잖아요. 사와다 양, 이건 선생님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오카다 선생은 차갑게 말하고는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들이 지훈을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은 여느 때와 같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지훈이 쟁반을 들고 빈자리를 찾고 있을 때 같은 반 남학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진짜 한국에서 왔어? 다나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운동부 주장을 맡고 있는 그는 평소에도 거친 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수학만 잘하고 운동은 못한다며? 체육 시간에 보자. 다나카 일행이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여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공부만 해서 친구도 없나 봐. 한국인들은 다 저렇대. 경쟁만 하고 정이 없다나. 지우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사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다들 질투하는 거야. 넌 실력이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미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말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 농구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나카는 일부러 지훈과 같은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패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아무리 손을 들어도 공은 다른 사람에게만 갔습니다. 한국인은 농구도 못하지? 다나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지훈은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목소리가 안 좋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전화 너머로 공장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쉬는 시간에 잠깐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항상 하는 말 기억하지? 우리가 일본에 온 건 도망친 게 아니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한 거야. 너도 그렇고, 네, 아버지.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전화를 끊고 지우는 다시 문제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실력으로 증명한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신으라고. 아빠가. 지우는 운동화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중고가게에서 산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직접 닦고 끈까지 새로 갈아 끼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시당했다. 하지만 미사라는 학생이 위로해줬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동화를 사주셨다. 작은 위로들이 나를 지탱하게 한다. 언젠가 이 모든 편견을 깨부술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견딘다. 창밖으로 도쿄타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속 작은 방에서 한 소년이 조용히 다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특별한 공지가 붙었습니다. 정교 수학 경시대회 개최 마이너스 우승자에게 특별 장학금 수여. 교장 히라마치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공지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모든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대회가 단순한 경시대회가 아니라 교장이 한국 학생을 시험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함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장실의 커다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히라마츠 교장은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일본을 제쳤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 3명이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태극기를 든 한국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4위로 밀려났으며 이는 10년 만에 최저 순위입니다. 교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카다 선생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입학한 한국 학생 김지훈의 성적표를 가져오세요. 30분 후 오카다 선생이 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교장님 부르셨습니까? 오카다 선생, 김지훈이라는 학생 알고 있죠? 네, 제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실력이 어떻습니까? 오카다 선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뛰어납니다. 제가 낸 대학 수준 문제도 쉽게 풉니다. 교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수학을 잘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교장님, 내일 정교 집회를 열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죠. 한국 학생과 우리 학교 최고 학생의 대결. 누가 더 우수한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오카다 선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학생에게 그런 압박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교육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교장은 서랍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 박사 논문에서 다뤘던 문제죠. 아직까지 이걸 10분 안에 푼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단상에 교장이 올라섰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연히도 우리 학교에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있습니다. 김지훈 군, 앞으로 나와주시죠. 갑작스러운 호명에 지훈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대표 사와다 미사 양도 나와주세요. 미사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훈 옆에 섰습니다. 두 학생에게 같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푸는지 보여주는 시간이 되겠죠. 교장은 칠판에 문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적분과 미분이 뒤섞이고 삼각함수와 로그함수가 얽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세요. 미사가 먼저 분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지운 후 다시 시작했지만 또다시 막혔습니다. 지훈도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문제였습니다. 대학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훈 군은 시작도 안 하는군요. 역시 한국 학생도 별거 없나 봅니다. 교장의 조롱에 몇몇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식들이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미사는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와다 양. 이건 원래 대학원생도 어려워하는 문제니까요. 교장이 지훈을 봤습니다. 김지훈 군도 포기하시죠. 한국이든 일본이든 학생 수준에선 무리입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움직였습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장님의 풀이법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지훈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복잡해 보이는 식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X를 4인 세타로 치환하면 분필 소리만이 강당에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훈의 손은 빨라졌고 수식은 점점 간단해졌습니다. 여기서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하면 7분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줄을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파이 제곱 나누기 6입니다. 지훈이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교장은 칠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카다 선생이 칠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줄 한 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교장님,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완벽합니다. 오류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카다 선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장이 직접 칠판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전에 쓴 풀이보다 간단하군.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학생이 교장이 낸 문제를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미사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군. 지훈은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도 자만도 없는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푼 건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교장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정식으로 수학 대결을 제안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로요. 그리고 이번엔 조건을 걸죠. 만약 푼다면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 하지만 못 푼다면 교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퇴하는 겁니다. 일주일 후 학교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계 학생과 교장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이구나.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퇴까지 걸 필요는 없었잖아.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 선택이에요. 왜 그런 위험을? 지훈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 순 없어요. 한 번은 맞서야 해요. 아버지가 일본에 와서 20년 동안 참고 사신 것처럼 저도 제 방식으로 싸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훈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강당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 기자들까지 보였습니다. 교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옆엔 커다란 칠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동양 수학의 최고를 가리는 날이죠. 교장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미국 MIT에서 연구하던 시절 교수님과 함께 만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단 3명만이 풀었습니다. 모두 필즈상 수상자였죠. 학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필즈상은 수학계의 노벨상이었습니다. 시간은 역시 10분. 김지훈 군, 준비되었습니까? 지훈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주먹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장이 봉투를 뜯고 문제를 칠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써도 끝나지 않는 수식들. 위상수학과 대수학 해석학이 모두 섞여 있는 괴물 같은 문제였습니다.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한 0점이 실수부 2분의 1 선상에 있음을 보이시오. 단 다음 조건 하에서 누군가 헉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리만 가설의 변형 문제였습니다. 15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수학계 최대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관중석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수학과 대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대학원생도, 아니, 교수님들도 못 푸는 문제예요. 교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던 거죠. 자퇴냐, 장학금이냐. 지우는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오카다 선생이 교장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교장님,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애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조용히 하세요. 한국 학생이 그렇게 뛰어나다면서요?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지우는 여전히 문제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분필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저건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야. 5분이 지났습니다.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지훈 군, 포기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학생은 학생일 뿐이라고. 바로 그때 지훈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칠판으로 가는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장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뭡니까? 이 문제를 교장님은 푸실 수 있습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푸는. 아니요, 중요합니다. 만약 교장님도 못 푸는 문제라면 이건 시험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풀겠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접근은 해보겠습니다. 지훈이 드디어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리만 제타 함수의 함수 방정식을 이용하면 복잡한 수식이 칠판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하지만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이 접근법은 새롭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다릅니다. 완전한 증명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보여드렸습니다. 교장이 칠판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못 푼다는 거군요. 약속대로. 잠깐만요. 갑자기 강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50대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도쿄대 수학과 나카무라입니다. 우연히 이 행사를 알게 되어 왔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의 풀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뭐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교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학생의 접근법. 이건 작년 국제수학학회에서 논의됐던 새로운 방법론과 유사합니다. 고등학생이 독자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나카무라 교수가 지훈을 봤습니다. 학생,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봤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방금 생각해낸 겁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교장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히라마츠 교장,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학대입니다. 고등학생에게 필즈상 수준의 문제를 내고 자퇴를 걸다니. 교장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못 풀었잖습니까? 못 푼 게 아닙니다. 인류가 아직 못 푼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10분 만의 말입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판정하겠습니다. 김지훈 학생의 승리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교장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권리로?
상식과 정의의 권리로요. 그리고 나카무라 교수가 지훈을 받습니다. 김지훈 학생, 우리 대학에 와서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전액 장학금은 물론 연구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사가 일어나 크게 박수를 쳤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카다 선생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교장님,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실력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강당의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지훈과 악수를 나눈 후 자리로 돌아갔고 학생들도 하나둘 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여전히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잠깐만요. 교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의 판정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오카다 선생이 놀란 표정으로 교장을 봤습니다. 교장님, 이미 충분히. 조용히 하세요, 오카다 선생. 교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젊은 시절 스승님께 받았던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풀지 못했죠. 순수한 수학 문제입니다. 어떤 트릭도 함정도 없습니다. 교장이 칠판을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문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단, 이를 기하학적으로 증명하시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였지만 무한급수는 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우는 문제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이 반짝였습니다. 교장님, 이 문제의 답은 없습니다. 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한계를 인정하는군요. 아니요. 제 말은 유한한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답입니다. 지훈이 분필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수식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정사각형의 넓이로 봅시다. 2분의 1은 그 절반, 3분의 1은 그 3분의 1. 정사각형들이 점점 작아지며 이어졌습니다. 무한히 계속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 자체입니다. 지훈이 칠판 옆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선형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나선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무한히 회전하지만 결코 중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급수의 본질입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건... 지훈이 계속했습니다. 교장님의 스승님은 답을 원한 게 아닙니다. 무한의 개념을 이해하는지 물은 겁니다. 수학은 때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왜 답이 없는지를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교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따라서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문제의 아름다움입니다. 분필을 내려놓는 순간 강당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승님, 교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이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수학자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교장이 지훈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40년 만에 이 문제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을 만났군요.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지훈이 당황해서 받으려 하자 교장이 손짓했습니다. 받아도 됩니다.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됐니? 뉴스에서 봤어. 우리 공장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기계 소리와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그래, 그래.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 1세대의 서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묻어나는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 가르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내가. 통화가 끊겼습니다. 아마 쉬는 시간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미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교장을 봤습니다. 저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 학생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을 받은 건 저였습니다. 교장이 지훈을 봤습니다. 김지훈 학생, 약속대로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에서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오카다 선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수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카무라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미사였습니다.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모두 큰 걸 배웠어. 지훈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빛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고생했어, 아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포옹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부자의 포옹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지훈에게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했고 몇몇은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첫 시간은 다시 수학이었습니다. 오카다 선생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제의 일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카다 선생이 지훈을 봤습니다. 김지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지훈이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카다 선생이 칠판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수학자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제 스승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김지훈 학생을 보며 이 말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카다 선생이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수학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 있을 뿐입니다. 김지훈 학생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이 직접 교실에 들어온 것입니다. 학생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앉아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교장이 교단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이사회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교장을 봤습니다. 김지훈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최초로 특별 영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의 특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우리 학교는 매년 아시아 각국에서 수학 영재를 초청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름은 김지훈 수학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교장을 봤습니다. 교장님, 그건 너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속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교장이 봉투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카무라 교수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도쿄대 수학과 조기 입학 추천서와 함께요. 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님 할아버지,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장이 놀란 표정으로 손녀를 봤습니다. 미사는 거의 학교 일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이지. 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김지훈은 단순히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편견을 풀었습니다. 그녀가 지훈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다나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체육 시간에 지훈을 괴롭혔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지훈, 미안해. 하나둘씩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과하고 축하하고 환영의 말을 전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의 테이블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어? 한국의 수학 교육은 어때? 나도 수학 잘하고 싶은데 비결이 뭐야? 지훈은 당황했지만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수학을 즐기는 거예요. 방과 후 지훈은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학생,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장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 미국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요. 그래서 더욱 일본이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었다는 걸요. 정말 죄송합니다. 교장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잊고 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수학의 순수한 아름다움을요. 교장이 책장에서 오래된 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스승님이 주신 책입니다. 이제 자네에게 주고 싶습니다. 책 표지에는 수학 그 영원한 진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리는 국경을 넘고 시간을 넘는다. 마이너스 히라마치의 스승으로부터.
지우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계 학생, 일본 명문고에 새바람을 불어넣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이해다. 한 한국계 학생이 그것을 증명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사과를 하셨다고? 네. 그리고 장학 프로그램에 제 이름을 붙인대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자만하지 마라. 겸손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정말 잘했다, 아들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에도 별은 있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내 다짐. 계속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뿐만 아니라 일본 수학회의 저명한 교수들 여러 명이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특별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김지훈 학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장이 직접 지훈을 데려왔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여러 교수들이 앉아 있었고 칠판에는 지훈이 그날 썼던 풀이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김지훈 학생, 며칠 동안 자네의 풀이를 분석했습니다. 백발의 노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수학계의 거장 야마모토 교수였습니다. 특히 리만 제타 함수에 대한 접근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죠. 나카무라 교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국제청소년 수학 심포지엄이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일본 대표로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네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자네를 대표로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대표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국제수학저널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자네의 풀이를 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도와줄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국제저널에 논문을 싣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지훈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아니, 이제는 일본 교육계의 자랑이죠. 그때 미사가 손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교장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아, 그렇지. 사와다 양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미사를 받습니다. 김지훈 학생과의 대결에서 보여준 자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를 축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자질입니다. 자네도 여름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일본을 대표한다면 더욱 좋겠죠. 방과 후 지우는 곧바로 아버지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공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대단한 일이 생겼어요. 지훈이 하루의 일을 설명하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제 심포지엄? 논문? 네. 그리고 여행 경비도 모두 지원해 준대요. 아버지가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김상? 일본어가 서툰 아버지를 대신해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하네. 김상의 아들이 그렇게 똑똑했구만. 우리 공장에서 이런 인재가 나오다니. 공장장이 나와서 직접 축하를 했습니다. 김상, 자네 아들 덕분에 우리 공장도 유명해지겠어. 스위스 갈 때 우리도 응원 현수막이라도 만들어줄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축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고기를 사왔고 오랜만에 부자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길이다. 아버지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든 너는 여전히 김정수의 아들이고 한국 사람이다. 알아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너처럼 기회를 못 가진 아이들도 많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식사를 하던 중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을 잇는 젊은 수학 천재의 등장입니다. 히라마츠 학원의 김지훈 학생이 국제 심포지엄 일본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화면에 지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자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두 나라 모두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리모컨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텔레비전에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지훈아, 방금 한국 뉴스에서 내 이야기 봤다. 우리 손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한국에서도 뉴스가 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인정받은 한국 수학 영재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건강하고요. 그래. 우리 지훈이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도 자랑스럽고 어려운 타국에서 이렇게 잘 키웠구나. 전화를 끊고 지훈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공식적인 시상식이었습니다. 교장이 직접 상장과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지훈 학생의 업적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교장이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편견을 버리면 더 큰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오카다 선생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훈 학생,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여름 심포지엄에 가기 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 강의를 해주면 어떨까요?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겸손은 좋지만 자네는 이미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단지 수학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요. 3개월 후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히라마츠 학원의 강당은 졸업생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졸업식은 특별했습니다.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이 대표 연설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재학생 대표 김지훈 학생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지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청중을 둘러본 후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 낯선 이방인으로 왔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편견의 시선을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친구로 서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지훈이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교장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히라마츠 교장 선생님은 제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편견을 깨고 일어설 기회를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장이 먼저 박수를 쳤고 모두가 따라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국적이 실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력은 언어를 넘는다는 것을, 마음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훈이 객석의 한 구석을 봤습니다. 거기엔 작업복 대신 정장을 입은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사입은 정장이 어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민 1세대입니다. 일본어도 서툴고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말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인 학부모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위스로 갑니다. 일본 대표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갑니다. 두 나라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나카가 휘파람을 불었고 미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카다 선생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교정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지훈과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훈 학생, 그리고 김정수 씨, 두 분 모두 대단하십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눌한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지훈이가 스스로 잘한 것입니다. 겸손하시기까지 하시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김지훈 학생의 겸손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발표를 더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학교는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새로운 교육 이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학생이 보여준 용기 덕분입니다. 김지훈 학생, 고맙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문에서 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잠깐만. 그녀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스위스 갈 때 쓸 만년필이야. 멋진 논문 쓰라고. 고마워, 미사. 우리가 일본 대표잖아. 열심히 하자.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와 지훈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도쿄의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잘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봤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더 큰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 걱정 마라.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하며 너를 응원할 거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작은 아파트가 보이는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웃들이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자랑, 김지훈 군을 응원합니다. 한국인 이웃들, 일본인 이웃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김밥을 만들어 왔고 누군가는 초밥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동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오늘로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편견과 싸우는 소년이 아니다. 이제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이다. 하지만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공항에서 지우는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도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난은 그를 가두지 못했고 편견은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언제나 빛난다는 것을 한 소년이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 천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